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를 쓰는 신경리입니다. 제 시를 읽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정서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또한 저는 여러분들이 제 시를 읽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멀리서나마 짐작해서 알아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어려서 나는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밤중에 눈을 뜨고 내가 보는 것은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조금 자라서는 칸데라불 밑에서 놀았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 지익지익 소리로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주정하는 험상궂은 금정꾼들과 샘이 늦는다고 몰려와 생떼를 쓰는 그 아내들의 모습만 도둠새겼다. 글쎄요, 시인이 되겠다고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남의 시를 읽으면서 나도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를 쓰니까 너무 재미있고 말 가지고서 글을 쓰는 즐거움 같은 것을 뭔가 알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그 말의 즐거움에 빠져서 시를 쓰다 보니까 결국 시인이 된 것이 아닌가. 원래 이 시인들은 다 처음엔 동시부터 출발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동시를 쓰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시를 또 열심히 읽고 근데 쓸 기회가 없었는데 손자, 손녀가 크는 것을 보니까 또 걔들 말을 어떨 때 이렇게 들어보면 내 시보다 더 시적인 말이 나와요. 그래서 동시를 좀 써서 늙었을 때의 느낌 이것하고 어떻게 그것이 조화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일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모든 일상 속에서 뭐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뭐 시장을 다니다거나 골목을 다니고 혹은 친구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또 등산하고 그런 가운데서 시적 영감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굳이 시적 영감을 받는 것이 특별하게 얘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은 영감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길거리 다니거나 여행하거나 놀거나 그러면서도 늘 머릿속에 이제 시를 써놓죠. 근데 그것이 완성돼 가지고서 끝날 때는 꼭 책상에 앉아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새벽에 이른 아침에 써야지만 좀 마음에 드는 시가 써지고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시도 거의 다른 시간에 써본 일이 없어요. 글쎄요, 시가 무엇이다 이렇게 참 말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제가 60년 가깝게 시를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시라는 건 역시 가장 작은 말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런 느낌 같은 것, 그런 것을 가장 힘있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느끼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가장 작은 표현을 가지고서 예술로 만들어내는 것이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깝게 시를 쓰면서 여러 번, 한 4번 내지 3번 내지 4번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에 순수한 소정시를 쓰고 났을 때 그때 처음 느끼는 해이는 그때가 한참 우리가 어렵게 살 때 아닙니까? 이 어려운 나의 삶이 조금 더 반영되지 않은 이런 시, 우리들의 삶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시를 쓰는 것이 과연 감동을 주는 시를 쓸 수 있는 길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시를 쓰는 어려움을 느꼈죠. 그러면서 이제 시는 삶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을 때 좋은 시가 된다. 오늘의 우리 현실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을 때 감동적인 시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가 변화했고, 다음에는 이제 시는 한때 오늘의 우리의 삶을 보다 낫게 만드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우리의 삶을 가장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뭐냐면 군사독재 아니었겠습니까? 유신독재, 그 다음에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였는데, 그때 느낀 것은 시는 필요할 때는 무기가 돼서 이런 군사독재나 이런 우리를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하고 싸움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시도 썼습니다. 그 뒤에 느낀 것은, 그러나 시가 이렇게 어떤 무엇을 위해서 쓰일 때, 어떤 목적을 가질 때 이것이 과연 오랫동안 감동적인 시로 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다시 그것이 이 회의가 생기고, 그러면서 시는 역시 목적을 갖는 것은 아니다. 시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시는 그냥 있는 것이지 또 누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극복됐습니다. 시의 본질이 어떤 것과는 관계없이 또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가 그 아픔을 달래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하는 역할을 상당 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시를 읽으면서 자기 아픔을 달래고 또 상처를 치유받고 그래왔어요. 저는 우리 시에서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장.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발소 앞에 서서 참외를 깎고 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켜면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 호남의 가뭄 얘기, 조합핀 얘기. 약장사 기타 소리에 발장단을 치다 보면 왜 이렇게 자꾸만 서울이 그리워지나. 어디를 들어가 섰더라도 볼일까. 주머니를 털어 새끼집에라도 갈까. 학교 마당에들 모여 소주에 오징어를 찢다 어느새 긴 여름해도 저물어 고무신 한 켤레 또는 조기 한 마리 들고 다리 환한 마차길을 절뚝이는 파장. 제가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을 주로 많이, 그런 사람들의 삶이나 정서를 많이 다룬 것은, 그것은 그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얘기한 것이죠.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요즘 뭐 갑이니 을이니 하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제가 갑으로 사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서 늘 을의 얘기를 했고, 제가 을 속에서 포함되어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건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또 목적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농무.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가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백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 발가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러미처럼 해대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못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 4개나 맡겨두고 세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예, 농무를 쓴 것은 제가 그 전에 그 순수 소장시 이런 그런 것을 쓰면서 회의를 느껴서 시라는 것은 오늘의 현실 속에 오늘의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시를 쓸 때 좋은 시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쓰기 시작한 그 몇 편의 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 농무 속에 나오는 그런 정서는 제가 그때 살고 있던 정서고 제가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의 느낌, 그 사람들의 슬픔, 아픔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죠. 글쎄요, 그 외국 독자들로부터 많은 반응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몇몇 독자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제 시를 읽으면서 한국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막연하나마 느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어가지고서 속으로 그만하면 뭐 제가 할 일은 다 하지 않았을까, 제 시가 할 일은 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일도 있는데요. 제가 그 시의 내용, 그 얘기 같은 것이 들어있다는 그 지적을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 우리 사람 사는 거는 참 이 얘기를 많이 가지고 삽니다. 모든 얘기가 우리 삶 속에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그 얘기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삶에 사람이 사는 모습을 그리면서 얘기가 시 속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매체가 다양해지니까 시를 읽을 독자들이 다른 매체로 가는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시가 오늘의 우리들의 삶이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의 우리들의 삶을 표현하거나 담아내기는 좀 뭔가 부적절한 매체가 아닌가, 부적절한 어떤 그런 형식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죠. 그렇지만 시를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줄고 있긴 하지만 시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어떤 그런 그 예술의 정서라고 그럴까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시가 결국 아주 완전하게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좀 예면당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그 형식의 예술들이 더 그 뿌리를 놓치지 않고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